(2026년 3월 16일) 이정훈입니다. 딸레반과의 작별,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해야 됩니다. 과잉 충성파, 강경파들은 충신이냐 간신이냐, 제가 몇 차례 던졌던 질문입니다. 저는 충신 같은 간신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강경으로 나가는 자들, 사실은 조직을 망치고 그 리더를 망치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점점 난제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자기네가 이재명 정권이 그런 법안까지도 냈는데, 이제 와서 그 공소청이 만들어지면은 그 리더를 공소총장인지 청장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검찰총장으로 가겠다. 또 한 발 더 나가면은 공소청법을 만들지 말고 검찰청법으로 그대로 두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다. 그러나 보안 수사권은 그대로 주는 쪽으로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뱉은 게 있으니까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런데 강경파들은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자는 쪽이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권력이 강했다, 과했다고, 저도 검찰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60 이후에 검찰이 굉장히 강력했죠. 전두환 정권 때까지만 해도 군인들이 힘을 썼는데, 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60이 시작된 노태우 때부터는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서 국정원장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강한 힘을 쓰기 시작했죠. 그중에는 검찰이 아무리 세도 안기부나 중앙정보부가 검찰을 충분히 통제를 했고, 또 군도 거기에 대해서 독립적인 존재로 갔는데, 이 자꾸 이제 검찰이 법을 한다, 똑똑하다, 그런 이유로 국정원을 지배하게 하더니만은, 나중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군에도 검찰이 있죠. 군 검찰은 지휘관 밑에 있는 검찰인데, 거꾸로 이제 그 수사 기능을 자꾸 키워서 수사가 거꾸로 군 지휘관을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박정훈이라고 하는 옛날 헌병, 요즘은 군사경찰 해병대 대장이 해병대 일사단장을 어떻게든 잡아버리는 이런 게 돼버렸죠. 예. 이게 결국은 검찰권을, 수사권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됐는데, 검찰이나 이게 너무 강해지면 또 그건 그거대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죽여버리면, 그런 검찰이라는 게 있어야 국가가 돌아갑니다. 또 국정원이라는 게 있어야 국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걸 다 없애면은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 그게 이북과 내통해서 흐물흐물하게 뭐 반쯤 공산화된 그런 통일국가를 꿈꾸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더 우리 민중의 삶은 강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약자 보호는 없어지죠. 검찰에 당할 때는 검찰 해체를 노리면서 공소청 뭐 이렇게 나가지만, 막상 권력을 잡아보면은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도 골로 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검찰을 봐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자기한테 공소 제기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다가 멈춘 사건들을 공소 취소하도록 거래했다라고 하는 김어준 방송은 어떻게 보면 논리상으로는, 추론상으로는 맞는 거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독하게 나가더니만은 검사 재임용도 뭐 그것도 이제 뒤로 물러서고, 이런 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같은 입장으로 가는 거죠. 안 되는 걸 자기 집권할 때는, 불편할 때는 밀어붙여 놓고 이걸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슬그머니 돌아섭니다.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떠오르게 한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킨 것은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집행권,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무소불위 권력을 인 검찰을 분상과
권력 분산과 견제, 균형 원리를 적용해서 바꾸자는 거는 필요하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하다. 이렇게 가면서 좀 더 밀어붙이는 의견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 파열음이 있다는 뜻이죠. 즉 김어준과 정청래 이런 라인이 이재명의 유화 노선을 공격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은 보면화되지 않았어요.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정청래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움직이려고. 근데 정청래가 그건 절대로 누구도 손 못 대게 한다고 고개를 젓는다고 하니까 정청래도 이재명한테 도전을 안 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는 이렇게 대립하는 면도 있다. 자,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파견할 거라고 봐요.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 또 LNG선들이 못 들어오면 국내에 에너지 값이 올라가요. 에너지 값이 올라가면 그러면 경제가 나빠지니까 기름값 올라가고 하면 나빠지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권 인기가 떨어지죠. 근데 우리 군함을 보내서 그걸 무사히 빼갖고 온다. 그러면 박수치죠. 잘했다고. 우리 해군도 전혀 피해를 안 보고 우리 유조선 LNG도 피해 안 보고 아덴만 작전에서 해적들이 납포한 우리 배를 쫙 구해갖고 오게 되면 박수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파견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필요한 게 그쪽에서 이제 기뢰를 깔렸다고 하니까 뭐 미군이 많이 제거했지만 혹시 모를 기뢰가 모르니 군함을 보내달라 그랬으니까 소해함을 보내면 되는데 소해함이 가는 사이에 저는 이란 전쟁은 일단 끝날 거로 봐요. 트럼프가 4 내지 6개월간 6주간 작전한다 그러는데 벌써 한 2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주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이란에 때릴 표적이 없어요. 지금 이란의 후계자라고 하는 친구 둘째 아들은 지금 쿠웨이트 보도에 따르면은 푸틴의 전화를 받고 모스크바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고 푸틴이 있는 대통령 관전의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미국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고 푸틴이 데려간 거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으니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거죠. 이 차남이 모스크바에 있다가 그냥 망명을 할 수도 있고 망명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또 미국이 죽이려고 하겠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망명을 하면서 정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푸틴한테 좀 뭔가 이걸 주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러시아는 타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위협적인 중국을 굉장히 압박할 거예요. 중국을.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러시아한테 뭔가 세계 문제를 다루는 미국에 맞서서 다루는 그런 기회, 즉 하메네이의 차남이 망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이란의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는 걸 하는데 여기 이제 군함을 안 보내게 되면 이재명의 지지도는 상당히 높고 그걸 토대로 친명계를 많이 당선시키려고 하는데 그 꿈이 깨지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 순수 주사파 내지 운동권 출신들은 파병을 미국의 개가 되지 말자라고 반대하는데 이제 그거와 이재명과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신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파병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자기 당내의 반대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검찰 강경한 개혁을 브레이크 걸듯이 걸어야 되는 거죠. 이재명도 이제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습니다. 좌파들 아바타로서 그냥 갈 때는 갔는데 자기도 지금 타운홀 미팅 쭉 하다 보니까 국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나 감을 잡아갈 거 아닙니까? 뭐 그전에 원전 안 짓겠다가 하다가 2개 짓게 한 것도 지금 전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고리 1호기는 이미 세웠고 고리 2, 3, 4호기도 이제 뭐 계속 운전 중이거나 혈교 수명 다 돼가고 월성도 그런데 그거를 계속 운전을 지금 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죠. 다른 걸로
뭐 풍력이니 뭐니 햇볕 연금이니 준다고 그 다음에 뭐 가스 발전 해봐야 전기값만 올라가고 전기값 올라가면 국내 경기 어려워지니까 다시 원전을 돌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국가를 해보니까 이게 최고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파병 문제도 이쪽으로 전기값이 싸게 하려면은 가스하고 석유를 싸게 갖고 와야 되니까 이 딸레반들, 추미애 같은 딸레반, 그리고 검찰청을 없애자고 했던 김영민 같은 딸레반들을 제압하는 문제로 갈 겁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을 저렇게 강경으로 몰고 가는 딸레반을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은 현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인 갖고는 안 되고 이재명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딸레반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하니까 그거를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파병도 좌파들, 순수 좌파들의 그 딸레반을 물리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를 저는 요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